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NBN 이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부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위믹스 상장 폐지가 지난주 목요일 결정이 됐고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에 나서고 있나요? 네, 위메이드는 이번 주 안으로 이 5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위맥스 상장 폐지 결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답사를 제소할 계획입니다. 이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 전인 다음 달 8일 전에 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초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 위믹스는 지금처럼 5대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상장 폐지,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거래 지원 종료 네.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상당히 이제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잖아요. 네. 업계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고 네. 또 가처분 신청에 뭐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인용된 선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업계 분위기를 좀 보면 지금까지 법원이 디지털 자산 상장 폐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에 이 결정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온 만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는 게 업계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위믹스를 둘러싼 유통량 오류에 관한 이슈는 모든 거래의 전제 조건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다가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앞서 업비트에서 거래 종료를 당했던 이 피카코인을 비롯해서 드래곤베인 코인 발행사가 이 빗썸 코리아를 상대로 법원에 냈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선례가 없는 것도 좀 부정적인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공정거래위원회에 답사를 제소했다는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이 공정위 제소도 상장 폐지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네. 위메이드는 이 상폐 조치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갑질이라면서 공정위에 답사를 제소했는데요. 위믹스 상장 폐지가 이 5대 원화 거래소의 담합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닥사의 이번 상장 폐지 결정으로 거래소들이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위믹스의 거래를 지원하는 게 이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의 의사 결정은 이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회사의 거래 종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공동 대응이 가능한 만큼 위메이드의 법적 대응으로 닥사의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위메이드가 제기한 법적 절차와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위믹스가 이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상장 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입법이 공백 상태라서 이 금융감독원이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네.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단순히 이 위믹스의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의 시가총액도 1조 원 정도 하락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일반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닥사라는 그 거래소 협의체잖아요. 협의체가 네. 구성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죠. 너네 네. 지금까지 뭐 했니? 네. 라고 하니까 금융당국에서 이제 거래소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정하자. 이래서 닥사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타고 올라가 보면 사실 이제 법적인 닥사의 어떤 권한은 없지만 네. 금융당국에서 이제 어떤 이런 협의 그리고 이제 닥사 입장에서도 거래소 협의체를 만든 것이 완전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작용하고 있어서 네.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메이드 대처와는 별개로 업계의 영향은 뭐 불가피하죠. 네. 위믹스 플랫폼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블록체인 게임들이 일단 피해를 봤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연동을 고려하는 게임사들도 좀 난항을 겪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이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이 위믹스 플레이에 현재 기준으로 이 위메이드 외에도 게임사를 포함한 타 게임사를 포함한 21개의 게임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당초 내년 1분기까지 100개의 게임을 온보딩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닥사의 상장 폐지 결정이 온보딩을 고려하는 이 연동을 고려하는 게임사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 플랫폼 확장세도 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석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기존 온보딩된 블록체인 게임들의 트래픽과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이 위메이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도 7만 원에서 5만 1천 원으로 27% 낮췄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장영국 대표는 위메이드 사업과 운영의 축은 글로벌로 옮겨진 지 오래돼서 이 위맥스 국내 거래 여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위맥스 플랫폼에 연동되는 게임을 연내 30개에서 4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대한 현재 상황이 이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이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사인 만큼 이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가 국내 P2A 산업으로 좀 그 여파가 있을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현 상황 어떤가요? 이 디지털 자산을 근간으로 하는 이 P2E 게임 사업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이 P2E 대전환을 추진 중이던 국내 게임 업체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메이드는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P2E 시스템을 최초로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시킨 성부자나 다름없는 만큼 이른바 위믹스 모델을 따라서 준비하던 여러 후발 주자들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위메이드와 더불어서 게임 업체로 유명한 컴투스 그룹은 지난 9일 첫 엑스플라 메인넷 기반 게임인 안녕 엘라를 출시하는 등 위메이드와 유사하게 엑스플라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 2월에 보라 2.0 파트너스데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P2E 게임 사업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4월에는 또 카카오 게임즈의 게임 전문 개발 자회사인 메타보라가 개발한 첫 P2E 게임인 버디샷을 이 보라 플랫폼에 온보딩하는 등 역시 생태계 확장에 공을 좀 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넷마블의 마블엑스, 또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 컴투솔딩스의 엑스플라와 네오위즈의 네오핀 등 이 P2E를 핵심으로 하는 국내 게임 업체의 디지털 자산들이 같은 기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닥사의 이번 위믹스 상패 결정이 단순히 위믹스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전반으로 좀 불이 번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와 컴투스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겠네요. 네, 내일 예정된 정무위 디지털 자산법 법안 소위가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야의 강대강 대립에 법안 심사 소위 일정이 미궁에 빠지면서 이 예산안에 밀린 디지털 자산법 논의 또한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고 정무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단 또 재향군인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나 법무부 예산 등에 대해서도 감축을 시사해서 강대강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는데요. 이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예산안 강행에 반발해서 정무위 법안 소위를 취소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자산법 관련 논의는 올스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초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나요? 네, 앞서 22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 소위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안을 의제로 올렸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법 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특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요. 금융위원회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또 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 추가 등의 의견을 정무위 측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와 금융당국 간의 사전 협의는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22일에는 이 디지털 자산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정무위 관계자는 예산안 파행 이후에 정무위 여당 의원실에 29일 법안 심사 소위 취소 통보가 왔다면서 위믹스 사태도 있었던 만큼 디지털 자산법에 추가로 반영할 내용이 있을지 살펴보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년에 이제 시행될 수 있잖아요. 디지털 이제 디지털 자산 과세가 원래는 이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업계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 국회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디지털 자산 용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좀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디지털 자산으로 통칭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디지털 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만일 국회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부터 이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내년부터 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서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남은 기간 국회 논의에서 본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서도 유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최근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대폭 늘어나고 또 거래소도 급증한 점을 고려해서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또 이 FTX 파산 이후에 시장이 나쁘다는 점 역시 이 과세 유예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율 규제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닥사의 창설 이후에 좀 진행 사항이 불투명하면서 이 정부 차원에서 과세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업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대기에도 좀 애매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일단 국회에서 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만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입장이 좀 합리적인 네.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이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네. 그 과세에 대한 여건을 마련한 후에 왜냐하면 과세라는 것이 사실 이제 좀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불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네. 아직 과세 유예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졌다. 뭐 저는 아까 뭐 질문 드리면서도 네. 거의 뭐 정해진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네. 아직 사실 모르기는 하죠. 네. 이게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국회에서는 사실 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논의가 좀 뒷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내년 과세를 앞둔 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금투세 중심으로 여야가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금투세 시행 유예에 좀 부정적인 야당도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식과 채권, 또 펀드와 파생 상품 등 이 금융 상품 투자와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 투자의 성격이 비슷하고 또 금투세와 이 디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금투세 과세와 좀 연동돼서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관련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부터 이 주식 금투세와 디지털 자산 과세가 동시에 시행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과세 당국도 수시로 디지털 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하면서 향후 있을 과세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거래소의 코인 상장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국내 블록체인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최근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이 코인 상장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코인 상장 과정에서 일부 이 국내 발행 코인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자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발행사 간에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에 나선 건데요. 소위 말해서 발행사가 거래소에 뒷돈을 주고 상장했는지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루나 사태, 또 위믹스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상장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좀 사실로 확인되면 아무래도 국내 발행 코인의 신뢰성에 타격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코인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특히 프로젝트들한테는 네. 그 코인 경제 생태계의 네. 핵심으로 꼽히고 있죠. 네. 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사실 성패가 네. 심하게 갈리는 경우인데 발행사와 거래소는 각각 코인 상장에서 어떤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먼저 코인 발행사는 좀 기업 가치를 높이고 회사 운영 자금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래소 상장에 좀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발행사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는 상장 전에 투자, 또 두 번째로는 상장 이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데요. 이 벤처 캐피털과 같은 초기 투자사도 투자한 코인이 상장됐을 때 대부분 수익을 확보합니다. 사실상 상장이 발행된 코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일부 코인 발행 업자가 거래소에 뒷돈을 주고 뒷돈이나 또 자사 코인을 거래소에 제공했다는 소문이 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코인 드래곤 베인과 또 코인 피카를 각각 발행한 이 드래곤 베인 재단과 피카 프로젝트는
국내 거래소에 2억 원 규모의 상장피를 지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거래소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상장할 코인들을 선정한다고 반박을 했지만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 등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서 이런 소문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네, 닥사의 상장 및 거래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보다 좀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현재 대부분 국내 발행 코인들은 상장 이후에 상승했다가 발행 물량이 급증하면서 좀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일부는 상장 폐지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게 이 거래소가 코인 상장과 폐지에 사실상 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인데요. 코인 상장에는 주식시장의 이 기업 공개처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요 예측이나 보호 예수 등 관련 규제도 없습니다. 코인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이 횡행해도 정부가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네. 이 거래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서서 이제 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또 일괄 상장이 아닌 거래소마다 개별적으로 상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보다 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의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장을 진행했는지 또 상장 폐지도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닥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